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컨셉이 이제 문방구죠. 키트 꾸러미 프라탑 쌓아서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그런 장르죠. 그죠? 뭐 많은 분들도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또 문방구 구경하는 그 재미를 조금 느껴볼 수 있으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도 이제 찍고 싶어 가지고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키트를 좀 많으면은 시간이, 저번에도 제가 1시간 20분 찍었나요? 그래서 이제 목도 너무 아프고 이제 집중력이 확 떨어지니까 뒤로 가면 또 재미도 없어지잖아. 썰도 안 나오고. 그래서 킷을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조금만 볼 건데 몇 가지는 그냥 참고용으로 다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개하는 kit들은 제 어떤 취향과 선호, 그리고 이제 추억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들이니까 보시는 분들의 어떤 취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재밌게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람이 이게 취향이나 선호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고전프라 그죠? 꼭 자기 추억 있는 것만 구입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거의 어렸을 때 했던 애들 바운더리를 크게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당시에 제가 구입 안 해본 키트이더라도 딱 취향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겁니까? 이게 자기 어떤 다 기호라는 것이. 그래서 오거스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위에 여기 제리에 보이죠? 이런 것도 이제 사본 건 아닌데 오거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딱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게 재밌고 뭔가 즐거우니까 또 사게 되네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어두고 한번 해야 될까요? 이쪽에 밀어두고 오거스. 이 녀석은 상자는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스케일이 무려 48 스케일입니다. 일본 아리 회사라는 곳에서 나왔고, 보통 이마야하고 아리에서 이제 오거스 판권 가지고 이제 많이 뽑아냈죠. 근데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옛날의 추억의 오거스 혹은 오르가스는 이제 48 스케일 같은 스케일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각 그 변형 타입별로도 다 나왔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많았다는 방증일까요? 아니면은 판권 가진 김에 야심차게 한번 쭉쭉 뽑아본 것일까요? 어떤 게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프라모델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할수록 좋은 거죠, 그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 오르가스 추억 때문에 변형되는, 그러니까 포타입 변형되는 게 이제 인기가 많고, 이런 키트들은 많이 안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마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제 7이 스케일 작은 것도 이게 4가지 포타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48 스케일의 각 그것들은 잘 보기 힘든데 저는 오거스 좋아하고 또 궁금하다 보니까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구입했고, 박스 아트는 요게 뭐 초판 재판을 떠나 가지고 버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배경 그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없는 블랙 버전. 그러니까 타미야는 화이트 박스인데 얘는 블랙 박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집중하게끔 만드는 이 대상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요게 지금 플라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크로스로 대비하면 이제 파이터 모드입니까? 그 비행체 형태.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좀 대응되는 건데, 80년대 당시에 이 녀석이 이제 박스에도 그려져 있잖아요, 아카데미에. 근데 보고 얘가 이제 물방개 혹은 뭐 풍뎅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참 너무 독특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박스를 봤던 그 강한 그 인상이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때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그 전투기나 비행체는 이 기수가 쭉 나오고, 그죠? 날개는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 이제 로켓 노즐처럼 딱 나와 있고 꼬리에 뭐 수직 미익이나 이렇게 날개 있고, 그게 전형이었는데 생뚱맞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과에 물놀이 할 때 보던 그 이제 물방개처럼 생겼는데 플라이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변형이 된대, 이런 식으로 로봇가.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 아카데미카 한번 먼저 살짝, 근데 제가 이제 리뷰할 건 아니에요. 이게 따로 한번 살짝 찍은 것 같기도 한데, 아카데미 오르가스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이지 않습니까? 리뷰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요거 상자는 제가 만든 거예요. 상자 없는 걸로 제가 옛날에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르가스 1 그래가지고 이제 장교용, 그리고 오르가스 2 그래가 사병용 나왔거든요. 저는 당시에 요 사병용 구입했습니다. 장고용은 문방구에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뭐죠? 그 어떤 전투적인 느낌이 없어가지고 좀 강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저는 얘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 이제 사고 이제 이렇게 딱 플라이죠, 그죠? 이렇게 설명서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고 와, 그러니까 얘한테 꽂혔고, 또 하나는 이제 오거스트 탱크가 이제 여기 또 박스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 이게 이제 완전히 마크로스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컨셉인 거죠. 아, 이게 지금 나르는 것도 되고 육해공 다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거워크는 이제 그 마크로스의 거워크도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그죠? 이렇게 반만 접은 느낌, 이렇게 그 과도기적인 느낌. 그래서 이제 그때 철인 28호 대형을 1,000원을 주고 형이 이제 읍내에서 사왔는데, 그 철인 28호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변형이 안 되는데 좀 잘 조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본드 완전 떡칠해 버렸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각이 지고 튀어나온 게 많으면은 이렇게 반따개들이 많잖아요, 파츠가. 이렇게 부착할 때 좀 수월한데, 철인 28호는 원통형 그 깡통 로봇 스타일이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서 찾기도 어렵고, 또 애들 손도 작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딱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접착제도 손에 많이 붙고 완전히 개판이었죠. 그래서 철인 28호 굉장히 힘들게 어찌 꾸역꾸역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저기 골반 쪽에 그게 딱 부러져 가지고 또 수리 능력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또 가지고 놀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충격 먹고 이제 좀 질렸죠, 그죠? 철인 28을. 아, 좋아는 했지만은 만들기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오거스가 이제 그때 1,500원 했나? 한 500원 비쌌어요, 그죠? 근데 형이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같이 보러 가서 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헬이죠. 그 뭐지? 난이도 완전 극헬이었죠, 극헬. 여기 지금 그러니까 설명서만 없는 거 구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꽤 사이즈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 이 골반 부분라든지 너무 얘가 복잡해. 그래서 어린애들이 뭐 3,400원 소형 프라이에서 뭐 철인 28호 대형 같은 이런 애들 이제 1,000원짜리 키트로 막 만들고, 본격적으로 뭐 관절도 많고 접착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파츠로 넘어갈 때 저도 구입을 했는데, 너무 얘에서 이제 질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변신은 그냥 뭐 하다 막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포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오르가스 혹은 오거스는 흑역사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축은 그렇고, 이 얘네들은 이제 변신은 하지 않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가동과 그 타입 형태의 어떤 프로포션 그리고 디테일을 좀 최대한 강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48 대형이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측면에는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그리고 오거스 시리즈 꽤 많이 나왔죠, 이 아리에서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자매품인데, 여기 뭐 형제 회사입니까? 이마이하고 아리가 같이 표기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색지정도 그때 당시에는 전용 컬러도 나왔더라고요. 설명서 있고, 파츠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1:48 스케일급의 어떤 부품 수와 파츠들이에요. 다만 이제 로봇이나 이런 다른 형태의 변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야, 정말 플라이어 너무 멋있죠, 그죠? 개성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화되고 독창적으로 나온 디자인들은 딴 애들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고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니아들이 아주 또 형성될 수도 있고, 저도 뭐 그중 하나지만은 완성 장르도 굉장히 멋있네요. 하나 만들어 보고 싶네요. 키트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스티커 아니고 디칼이네요. 그리고 폴리 파츠 있고 클리어 파츠 다 들어가 있고 접착제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사용은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나사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한 개 있네. 비스가 비스 표시는 없는데 비스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플라이어 형태가 기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파츠들이 있는데 변형이 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파츠들이 쫙쫙 이렇게 이제 조형됐네요, 그죠? 멋있다 진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동은 되는 거죠. 관절들을 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 보니까 총기류도 있고 이렇게 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멋있네요. 이게 오거스죠. 탱크 변신되는 건 아니지만은 외장 판넬하고 내부 다리 부분하고 이렇게 분할 파츠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가동은 되나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미친 짓을 하자면은 얘를 4단 변형하기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핵심은 저기 골반이거든요. 여기 이제 비스가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튼 파츠도 많고, 요즘 또 이게 오거스는 그냥 기본이 이게 레어이기 때문에 하나 구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플라이어 제가 이제 요 두 개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모로이드 로봇 형태, 그리고 탱크, 그리고 이제 요 플라이어 했으니까 3개고 하나 남았잖아요. 그거 이제 구하면은 전종 수집인데 그거 구하게 되면은 제가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때기, 요즘은 판때기 완구 혹은 장난감도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기 조립식 만드는 프라 위주로 제가 이제 많이 구입도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이 문방구 가면은 판때기 이 프라나 저가 프라, 저가 완구들도 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탱크도 있었고. 그래서 탱크하고 탱크는 제가 하나 구했어요, 판때기 프라로. 근데 로봇도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가지고 구했고, 그게 이제 요건 국산은 아니지만은 국산도 비슷한 게 있었겠죠, 그죠? 이거 아실 겁니다. 이거 다이아포론, 포론 UFO 전사 돼 있고. 그래서 이건 판때기 완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왜 다이아포론이냐? 물론 다이아포론 판때기 뭐 여러 가지 판때기 완구들도 좀 구하고 싶긴 하지만은 얘는 이제 또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구하게 됐거든요. 이 판때기 완구 보니까 구성은 3종이네요, 그죠? 로봇 형태, 그리고 UFO 형태, 그리고 UFO에 뭐 부착도 할 수 있고 이제 따로 편대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비행체들, 그리고 3개인데 색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포론이 이제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문방구에서 봤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 못 샀어요. 그러니까 요건 다 기억나시죠? 문방구에서 이거 보고 와, 일단 뭐 4단 합체 느낌 딱 나죠, 그죠? 이게 이제 모이면은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결국은 박스는 이 그림인데, 그죠? 아무튼 여기 또 로봇도 되는 거니까 UFO도 들어있고, 그죠? 그래서 당시 이게 좀 고가였죠, 그죠? 이게 잠깐만요. 박스에 보면은 2,000원 돼 있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고가의 어떤 조립식 프라다 보니까 구입을 못했는데 그 좀 한이 남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거 고전 프라로 구입해뒀고, 이 제품은 안에 저기 특징이 한 7가지 컬러인가 6가지 컬러인가 완전 색놀이 잔치. 그래서 완전 화려한 어떤 고전 프라의 극치를 달리는 녀석입니다. 아마 7색
다색 사출에서는 거의 뭐 끝판왕인 것 같은데. 아, 그런 도금은 없고요. 그 도금된 건 없지만은 아주 다양한 색으로 들어있어 가지고 구하기 쉽지 않은 키트다. 어떤 다이아프론 그 문방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원추했지만 살 수는 없었던 좀 비싼 제품이었죠. 그래서 그 다이아프론이에요, 이게 판때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판때기도 한번 좀 구해보고. 저 키트 본격 뭐 리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쉽게 깔 수 있는 그런 급의 제품은 아니죠. 다음 제품은 일단 저기 소개할 키트가 적으니까 부담이 확 떨어지네요. 편하네요, 마음이. 그래서 한다면은 뭐 킷이 많아지면은 빨리빨리 짧게 치고 가는 게 맞고, 킷을 조금 줄이면은 조금 여유롭게 설명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트는 엘가임은 제가 만화 조금 봤는데 어떻게 그때 보다가 우연치 않게 5스타 스토리즈 그 애니를 보게 돼 가지고 얘 안 보고 그거 봤습니다. 그 그림체 작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큰 추억은 없는데 얘 좀 놀라운 어떤 기획 구성이 있어 가지고 그냥 구입해 봤습니다. 요건 세미나 과학에서 좀 비슷한 녀석 하나 나오긴 나왔죠, 그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비슷한 놈이 있어요. 근데 그건 1대 144 같아요. 좀 작은 놈이고 얘는 이제 큰 놈이죠. 엘가임. 디자인은 좀 독창적인 녀석이에요. 다만 5스타 스토리하고 조금 비슷한 감은 있어요. 이게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로봇들은 기동 경찰 패트레이버도 좀 그렇기도 하고, 물론 리얼 로봇 계열이지만은 울긋불긋하고 그런 근육질도 아니고 부착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아주 늘씬한 놈이죠, 그죠? 젠틀한 느낌. 그래서 이런 건 어렸을 때 당시에는 크게 선호는 안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 또 현실적인 느낌도 들고 그렇네요, 그죠? 이거 여기 이제 장내인데 여기 지금 그게 뭐 지금 뭐 탑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탑재되는 뭐 메카들입니까? 그리고 여기 막 여기 해치 같은 게 열려 가지고 내부 프레임도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건담 프레임 로봇의 시초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80년대 그 건담류 반다이에서 나왔을 때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최초로 접해본 프레임은 이제 건담 마크2 1대 100. 그게 이제 이 종아리라든지 다리 쪽이나 이렇게, 그죠? 부분 내부 프레임이 재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뭐 동력 호수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계속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요즘에 엄청난 그런 내부 프레임 키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꼭 반다이 로봇 프라모델의 저력이라는 것은 건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런 다양한 장르의 로봇들에서 어떤 실험이라든지 혹은 창의성을 발휘해 본 그 결과물들이 계속 스노볼처럼 응집되고 커져 가지고 지금의 반다이를 탄생시키고 공고히 하게 해준 거겠죠. 그래서 반다이의 고전 키트들은 살펴볼 가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치는 곧 재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완성 장르인데 1대 100이어서 꽤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 가동 연출되는 어떤 디테일 파츠들이 이렇게 많이 살려져 있네요. 그리고 당시 2000N이면은 상당히 고가의 키트이죠, 그죠? 대략 80년대 초중반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다 장내로 다 돌렸고, 그래서 엘가임은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보면 돼요. 뭘 보냐, 이거 보면 됩니다. 아니 저기 메탈 파츠를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야, 반다이의 80대 저력입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더블 제트 건담도 그게 당시에 이게 2000N 더 넘어갔죠. 2000N이거나 그 이상이고 했는데 메탈 파츠 이렇게 많이 들어간 녀석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했죠. 이건 부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엘가임에서 이렇게 공을 들였다니 참 놀랍네요, 그죠? 2000N 할만하죠, 그죠? 요건 또 이제 80년대 뭐 이렇게 반다이 바인더에 꽂아서 수집할 수 있게끔 바인더 철 하나 있고, 설명서,
설명서는 작화가 아니라 그 만드는 그의 도색 예까지 예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할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줬네요. 아, 파츠도 굉장히 많네요, 그죠? 특히 메탈 파츠가 압권이고, 이게 여기가 라파코토인지 라바코토인지 이건 모르겠네요. 이게 내부 연질 파츠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메탈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메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이카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캐스트 부품, 다이캐스트 부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뭐 비스도 어마어마하고, 뭐 너트에 와셔에 뭐 이거 만들라 그래도 이거 고전이지만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거 지금. 어지럽네요, 지금. 안쪽에 있는 그 동력 실린더 같은 것도 다 메탈로 해가지고 가동식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와, 이건 로봇 좋아하시는, 고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사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와, 이 정도는 폴리파츠 기술이 아니라 다이캐스트 기술로 발라버렸네요, 그냥. 엘가임이 이 정도 거 되는 겁니까,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국내에서는 엘가임 80년대 제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90년대 세미나과학에서 좀 비슷한 게 하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부터 이너박스부터 있고, 파츠가 색상은 한 개, 근데 방패는 굉장히 크네요, 지금. 1대 100 스케일인데도 아주 크게 나왔고, 여기는 내부 거기 배선 디테일을 위해 가지고 전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기 폴리 와이어 같은 걸 수도 있고, 선이 있고, 폴리 파츠 하나, 두 가지인데 색상은 블랙하고 그레이 두 가지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파츠들, 근데 손은 꽤 많습니다. 혹시 색분할 맞춘 겁니까? 그러니까 조립하면은 그대로 색이 맞춰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게 브라운이거든요. 몇몇 부분들이, 발이라고 이 무릎 관절 부분들이. 손도 브라운이고. 이거 색분할 맞춰서 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왜 브라운이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 프레임들 건담 쌉 바르는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80년대 기준으로. 그리고 화이트의 어떤 외장 카울들이라든지 그 다음 다리 등이 다 나와 있고, 중요한 헤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헤드를 이게 헤드 같은데, 이게 반따개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너는 색상은 러너 기준으로만 3색이고 폴리파츠 2색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녀석이다. 다이캐스트의 정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반다이 1대100 엘가임 하나 구하십시오. 이 이상의 어떤 키트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은. 됐습니다. 20분 좀 지났네요. 다음은 제가 항상 뭐 사도 좋아하는 더블 제트 건담 1대 100이죠. 가격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제가 건담 산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라모델로서 제일 좋아했던 건 이 더블 제트 건담이죠. 벤신 제트 건담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게 얘가 이제 거의 건담 구입 그 어떤 연역이나 계보 중에서 제일 마지막을 장식했던 놈이거든요. 사실 이거 이후에 뉴 건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건담을 접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대 144로 나와서 작은 것도 있었고, 제일 정점을 찍었던 게 더블 제트 건담에서 다시 내리막으로 간 거죠. 이제 물론 그 건담이나 칸담의 어떤 그런 인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뭐 샤잡이나 뉴 건담 등등 이렇게 더블 제트 시리즈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하향세죠, 그죠?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혹은 뭐 2000년대 초반에서 이제 거의 끝나버리죠. 그게 아마 V2 건담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아카데미 칸담이 아카데미 그 퍼스트 건담 소형 300원인가 400원짜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퍼스트 건담 뭐 대형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건담 마크 2, 더블제트 건담, 변신제트 건담, 더블제트 건담에서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점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감동인 녀석이죠. 그리고 더블제트 건담을 살 때 그냥 딱 하나 보면 되죠. 박스 아트 봐도 되는데, 박스 아트는 다르죠. 아카데미제하고는 다르죠. 아카데미제는 이게 지금 1대 100 스케일 대형은 이렇게 이제 쫙 벌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형이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이렇게 1000원짜리 소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박스 아트는 같죠, 그죠? 예, 요게 박스 아트는 다르게 나왔는데, 반다이 원판은 요게 1대 100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작은 놈.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대형은 지금 리뷰할 건 아니고 비교만 살짝 보자면은 박스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독자 그림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빔 샤벨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죠. 이게 당시에 제가 고전으로 구입한 거는 이게 7,000원 나와요. 그 스티커가 붙어 있네. 아무튼 그림 박스가 다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측면 그림, 문방구에서 볼 때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은 그냥 와, 이건 칸담의 백화점이다. 이거 뭐 이 이상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각각 뭐 이렇게 코어 파이트 다 들어가 있고, 또 뭐 비행체도 됐다가 뭐 이렇게 뭐죠, 분리 합체도 되고 로봇도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이 칸담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이걸 보고 완전히 뿅 갔는데, 아카데미도 이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죠? 거의 같죠. 구성이. 살짝 위치는 살짝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 뭐지? 뭐 키트 내용물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스 요거 보면은 이제 추억 생각 확 나는 거죠. 문방구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옆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보고 이제 와, 이건 이거 보고 칸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보고 안 샀다? 안 살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야 되는 거죠. 저도 샀고. 근데 뭐 이 정점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아쉬움이나 후회도 이제 남게 되죠. 왜냐하면 그 후속타들이 얘만큼 안 되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빛과 그림자를 같이 담고 있는 녀석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아카데미 거하고는 패키지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일단 이게 이너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그냥 이너폼인데 딴 건 없는데, 파츠가 있는 건 아니고. 색 분할은 아카데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들어 본 경험에 따르면 빔 샤벨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슴에 붙는 이런 디테일 파츠들 있잖아요. 거기 다리나 가슴에 붙는 게 이게 적색이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요것도 붉은색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은 아니었다. 그리고 클리어 파츠는 여기 스모키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는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노란색이 하나 들어간 게 좀 차별점이 되고, 파란색은 같은데 아카데미제가 그 퓨어 블루라면은 얘는 좀 진청색에 가까운 조금 더 짙은 블루네요, 그죠? 그건 색이 같았던 것 같고, 더블제트 건담은 항상 봐도 좋아요. 그리고 이 레드는 같죠, 그죠? 요건 아카데미제하고 비슷한데, 아카데미제가 조금 이게 투과도가 좀 있으면서 조금 날리는 적색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고전 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죠, 그죠? 요건 조금 좀 더 진하고 투과도가 낮아요. 그래서 더 선명하네요, 적색이. 이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이캐스트 파츠가 이제 여기 골반하고 어깨에 들어갑니다. 총 4개죠. 근데 아카데미 고전프라는 요게 좀 잘 부러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
부러져서 이제 순접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루는 이거 아카데미하고 같죠, 그죠? 근데 이 반다이 특유의 여기 약간 그 우유 섞은 느낌, 파스텔 톤 느낌 살짝 나는 블루예요, 이게. 그래서 아카데미에 그 초롱초롱하면서 약간 그것도 물론 투바도 있고, 그 파랑하고는 다르죠. 반다이 특유의 그 블루인데, 뭐 반다이 블루라고 지정할까요? 그리고 폴리파츠는 아카데미가 좀 잘 터지는 노란색인데 여기는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다이제가 폴리파츠가 회색 그레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블랙으로 넣어줬네요. 이건 좀 독특하네. 지금까지 색이 잠깐만, 야, 이걸 투톤으로 했네. 투톤을 했구나. 정말 공 많이 들였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프라모델이라든지 이런 회사 돌아가는 그런 뭐 내부 사정이나 공정을 잘 아는 건 아닌데, 뭐 그냥 그 플라스틱 재료 하나만 다른 거 넣는다고 이 색이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색 하나 딴 거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많은 공정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죠? 뭐 재료 준비, 그리고 금형 뭐 세척이나 금형 준비, 그리고 뭐 생산 라인에서 이거 포장 등등 수많은 공정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색깔 다른 플라스틱 하나 그 사출기에 넣으면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색으로 이렇게 러너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인 거다, 비용을 또 많이 들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톤으로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화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제는 아이보리 계열의 화이트로 나왔죠, 그죠? 약간 포근하고 누리끼리한 느낌, 뭐 상아색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반다이는 왜 이걸 꼭 화이트, 물론 퓨어 화이트로 나오는 제품들도 뭐 있어요, 이 WZ 건담 말고. 근데 이 옥색, 연한 옥색으로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유행인가요? 아니면은 누렇게 되는 황변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제가 한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거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드라고나도 이 옥색으로 나왔고, 아카데미도 드라고나 옥색으로 나왔죠, 초기에는. 흰색으로 바뀌기 전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점이 있나. 물론 저기 분명 애니메이션 설정에서는 화이트인데 왜 옥색으로 나오나. 접착제를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변색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뭐 꼭 싫은 건 아닌데 이게 왜 옥색으로 자꾸 고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설명서. 요즘은 뭐 버카 버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저는 근데 추억이 1도 없기 때문에 구입하고 싶진 않습니다. 전체 컬러는 아니고 내부는 흑색이고, 앞쪽 인트로하고 끝나는 부분 이쪽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신 이게 저기 절차들 부품도 딱 나와 있고, 그죠? WZ 건담은 봐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제 다 또 취향이라든지 고전프라 보관 방법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보통 그 문방구에 가면 이제 그 포장하는 아스테이지 그걸로 이제 밀봉 싸두는데, 요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 푸른 폴리파츠 노란색으로 따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꼭 노란색이어야 되죠, 그죠? 이건 딴 색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스테이지로 저는 싸두는데, 요거 이제 열어보는 재미가 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안 싸시고 한 번씩 열어보기 위해서 그대로 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됐고, 이제 하나 남았나요? 근데 얘 소형인데 얘는 저도 이것도 구입한 것 같아요. 옛날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 힘들게 됐죠. 이거 소형도 한때 한 5년 전만 해도 간간히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이죠. 예. 물론 WZ 아까 대형 아카데미가 더 구하기 힘들고 값도 비싼 건 맞는데 이것도 이제 안 보이죠. 운 좋게 예전에 다 구해놔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요즘 못 구하죠. 만약 구한다 그래도 자금이 많이 수투해야 될 거고.
마지막은 그냥 이거 그냥 옛날 그냥 왕구조, 그죠? 그래서 이건 삼성 교재 거 못 구하니까 뭐 한번 월터 옛날 거 한번 구해봤습니다. 예, 지금 와, 박스는 멋있는데 이거 국산 아니고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본의 군소 회사인가 봅니다. 근데 P38 월터 이건 삼성 교재를 많이 가지고 놀았던 거고, 6mm BB 탄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 잠깐만, 시리즈 3번이고 또 1200엔 80년대 물건 같아 보이고, 와, 이거 지금 옆에 자매품 광고라니. 우리 친숙한 뭐 루가도 보이고, 근데 일본에는 꽤 다양하게 나왔나 봅니다, 총의 종류가. 우리는 몇 가지 없었잖아요. 루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얘가 그거죠, 그죠? 오토마그남 44 오토마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모델로 180 비비탄이 있고, 뭐 이게 뭐 콜트인데 약간 좀 다른데 모양은. 그리고 뭐 안전 장비들 비비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에어소프트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있고 이렇게 쫙 열면은 The Survivor, 생존자, Survival Game Use 시리즈 있고, 사이즈는 1:1 사이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컬러 파츠, 갈색 돼 있고, 이게 분할형 같기도 하고. 근데 삼성 교재는 여기 발열 부분 이게 내리면은 요거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런 원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괜찮은데 퀄리티. 그러니까 고전 느낌 나는 거죠, 그죠? 이런 가기는 실제하고 뭐 맞춰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4256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비비건, 잠깐만요. 여기 스탬프로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 메탈 파츠가 무기추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은 한 3종이 돼 있고, 파츠 단출한 거 보니까 소프트건 아니죠, 그죠? 그냥 스프링으로 이렇게 쏘는 장난감 종이죠. 핸드그립 반대편 쪽 하나 있고, 폴리 파츠 같은 질긴 플라스틱이 하나 보이는데, 요게 이제 뭐 피스톤이 없는데 이게 스프링으로 이제 쏘는 그렇게 뭐 맞닿는 파츠들은 잘 부서지니까 잘 부러지지 않는 질긴 플라스틱이 들어갔습니다. 폴리 파츠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이거 비비탄은 6mm 같고, 방아쇠는 메탈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 있고, 탄창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이 아니니까, 뭐 에어소프트건도 파츠가 몇 개 없는데 더 좀 부실하네요. 뭐 없네요, 그죠? 아무것도. 안쪽에는 관역인데 이건 이건 꽤 크네요,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죠? 지하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할 때 이렇게 쭉쭉쭉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형 그런 컨셉이네요, 그죠? 처음 보는 브랜드 산이로 되어 있고, 설명서 한번 볼까요? 파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그 내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에어소프트건으로 이렇게 세게 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총의 형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좀 구경하고 즐기는 그런 장난감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공기의 힘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게 해머라고 되어 있네요. 함머, 망치로 이제 그 비비탄을 때려 가지고 보내는 거고, 이거 뭐 강아지도 않고 멀리도 안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 나오면서 다 사라진 애들이고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녀석 같네. 80년대 초반 녀석일 수 있고, 아니면 저가형으로 좀 나온 걸 수도 있겠고. 이게 슬라이더는 이게 분리형이고, 가동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안전장치, 그리고 탄창, 작동법이 나와 있고요. 탄창, 뭐 실탄창이죠, 그죠? 슬라이드 움직이네요, 그죠? 이게 좋은데, 이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에 이제 고전 프라 이렇게 구하면은 뭐
서바이벌 게임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당시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재미 보는 걸로 이제 구입하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저기 월터를 어떻게 또 이렇게 고전파라를 구해보겠습니까? 아카데미제는 아마 버스탄으로 나왔나? 그랬던 것 같고, 이건 뭐 해외 제품이지만은 한번 또 살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또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뭐 저기 소개 킷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한 40분에 끝났네요, 그죠? 다음에도 제가 소장품이나 또 뭐 이렇게 킷 구입하는 것들 있으면 한번 또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드래곤 문방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